최근담. 홍자성. 들어가며. 최근담은 약 400년 전쯤 중국 명나라 시대의 학자 홍쯔청이 쓴 처세서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는데 특히 기업의 최고 경영자나 정치가, 문화예술가들 가운데 항상 곁에 둘 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담은 중요한 인생의 원칙들을 정확하게 기술했다고 해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인 홍쯔청은 중국과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끼친 유교, 불교, 도교의 3대 사상을 폭넓게 공부하여 부족한 내용은 다른 분야에서 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다스리고 배워야 하지만 도교에서는 자유롭고 느긋하게 살라고 권합니다. 이 두 가지가 현실적인 지혜라면 불교는 우주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깨달음의 경지를 가르칩니다. 최근담에는 이러한 각각의 가르침이 두루 담겨 있어서 독자들의 다양한 고민이나 질문에 시원스레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괴로움을 견디며 살아야 한다고 하거나 어떤 쪽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 권하고 현실이란 덧없는 것이니 모든 것을 초월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토록 다양한 상황이나 심리를 넘나들며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해주는 융통성 있는 이 책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으면서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담이라는 책의 이름은 명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 송나라 시대의 어느 학자가 사람이 야채 뿌리를 잘 씹으면 곧 100년을 이룬다. 즉 딱딱한 야채의 뿌리를 씹듯이 역경을 견딜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씹어서 맛봐야 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원전의 300수십 항목 중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알맞다고 생각되는 220 항목들을 골라놓았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당신이 씹어서 맛보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타임 편집부. 1. 정직하게 산다.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삶을 살면 출세길에서 점점 멀어지거나 불우한 생활을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권력자에게 아부하며 사는 사람은 우대받으며 득이양양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어서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얼마간 불우하고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2. 우직하게 산다. 인생 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에는 세상의 악습에 물들 기회가 적다. 그러나 경험을 쌓으면서 혹독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술수나 테크닉을 배우게 된다. 능수능란하게 처세를 하기보다는 소박하고 우직하게 사는 게 좋다.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며 속으로는 무례한 것보다 질박하고 올고진 게 낫다. 3. 책략을 알아도 쓰지 않는다. 권세나 이익, 호화로운 생활이나 화려한 장신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확실히 깨끗하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청렴결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책략과 술수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현명하지만 권무술수를 알면서도 쓰지 않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다. 4. 충고나 역경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귀에 거슬리는 충고나 꾸지람도 듣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어야 자신을 갈고 닦으며 성장할 수 있다. 거칠의 인사나 칭찬에만 반색을 하고 모든 일이 뜻대로만 풀리는 것은 인생 자체를 무서운 독극물 속에 내던지는 것과 같다. 5. 검소한 생활을 한다. 소박한 음식을 먹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맑다.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윗사람에게 자주 아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신의 지조나 신념을 잃기 쉽다. 소박하고 담백한 생활은 지조를 지킬 수 있게 하지만 좋은 옷과 값진 음식만 즐기는 생활은 절개를 잃게 만든다. 6. 경무에 시달려도 여유 있게 산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면 잠시도 한가할 새 없이 바쁘기 마련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위나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연 속에서 느긋한 삶을 사는 사람은 현실 사회와 점점 멀어져 세상 물정에 어두워지기 쉽다. 은둔 생활을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고 자기 나름의 식견을 쌓는 게 중요하다. 7. 시대와 상대방에 따라 적절한 태도를 취한다.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는 시대를 잘 읽고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여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기라면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관철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게 좋고, 풍속과 질서가 어지러운 시대라면 유연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다. 더 어지러운 시대라면 의지와 신념을 잃지 않는 한편으로 유연성과 임기응변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대인관계에서 착한 사람에게는 관용적인 태도를, 악한 사람에게는 엄격한 태도를 가지는 게 좋다. 보통 사람은 관용과 엄격함이 적절히 조화된 태도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8. 인덕을 키운다. 인덕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가꾸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는 들판의 꽃처럼 계속 자라난다. 사업 수완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옮겨지거나 버려지는 화분의 꽃처럼 불안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권력으로 얻은 재산이나 명예는 금세 말라 죽는 화병의 꽃처럼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9. 욕심 없이 산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강한 의지와 신념은 무너지고 이성도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 성격도 냉정하고 잔혹해지며 착한 사람도 악에 물들게 된다. 인간으로서의 품격은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옛 성현들이 욕심 없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속세를 초월하여 살았던 것이다. 10.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다. 하늘이 행복을 내려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노력해서 행복을 얻자. 하늘이 육체를 괴롭힌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괴로움을 줄이자. 하늘이 나아갈 길을 막는다면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자. 그러면 하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11. 노년에 제대로 산다. 젊었을 때 실컷 즐기며 화려한 생활을 했다고 해도 나이가 든 뒤에는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견실한 생활을 하면
허황된 젊은 시절의 그림자도 지울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젊었을 땐 절도를 지키다가 늙어서 세욕에 빠지거나 사람의 도리에 벗어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제대로 살아온 삶마저 퇴색하고 만다. 후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삶의 가치가 결정된다. 12. 꾸밈 없이 산다. 기발하고 정교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서 완성도 높은 문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번 읽으면 내용이 마음에 쏙 들어오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이다.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보통 사람과 다른 게 아니다. 자신을 인위적으로 꾸미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살아갈 뿐이다. 13.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덕을 쌓는다. 큰 성공을 거두고 인생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야말로 물러나야 할 때다. 직장에서는 출세 경쟁과 거리가 먼 위치에 머물러야 한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야말로 주의 깊고 신중해야 한다. 되갚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 14. 상쾌하게 산다. 재산이나 지위를 쌓기에만 급급한 도시인과 사귀기보다 욕심 없이 담담하게 살아가는 산중의 노인과 친구가 되는 게 낫다. 권력자에게 아첨하는 것보다 누추한 집에 사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게 낫다. 도시인의 쓸데없는 소문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나무꾼이나 소몰이꾼의 노래를 듣는 게 낫다. 남의 실패담을 비판하기보다 옛 성현들의 멋들어진 삶을 찬양하는 게 낫다. 15.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고 조용히 산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틀리면 그것 때문에 비판받는다. 평소에 도덕주의를 강조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의 도덕주의가 비방과 중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악을 가까이 하지 말고 좋은 평판이나 명성에 연연해 하지 않으며 오로지 차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16. 평범하게 산다. 남을 속이는 계략이나 기묘한 습관, 특이한 행동이나 특별한 능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화근이 된다. 평범한 인간성과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편안하고 흡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17. 역경을 견뎌낸다. 옛사람이 산에 오를 때는 가파른 오르막을 견디며 올라가고 눈길에서는 위험한 현수교를 견디며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했는데 이 견디다라는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다. 그 사이를 잘 헤쳐가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렇다고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망치면 마치 덤불에 얽히거나 구덩이에 빠지듯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견디는 힘을 익혀서 끈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18. 노년의 기력을 떨친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기운 뒤에도 하늘은 저녁노래에 물들어 아름답게 빛난다. 한 해가 저무는 추운 계절에도 감귤나무는 열매를 맺어 좋은 향기를 풍긴다. 이런 이치는 인간에게도 마찬가지다. 노년에 이를 때까지 기력을 비축하면 더 높은 곳으로 비약할 수 있다. 19. 초조해 하지 말고 만성을 기다린다. 꽃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상록수의 씩씩함만 못하다. 화려하고 수명이 짧은 것이
수수하며 오래가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즉, 일찍 이룬 것이 천천히 완성되는 것을 당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20. 인생은 짧다. 사람의 일생은 한순간 흩날리는 불꽃처럼 짧으니 사소한 이익에 집착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달팽이의 뿔 위처럼 좁은데 이기고 지는 것을 따져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1. 어디서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다. 지금 가진 재산이나 지위가 덧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굳이 세상과 선을 긋고 깊은 산중에서 은둔 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술을 마시고 시를 읊을 줄 아는 풍류가 있다면 따로 자연의 경치를 보러 떠날 필요도 없다. 22. 권력에 빌붙지 않는다. 권력자에게 빌붙는 사람은 그 권력자가 권력을 잃으면 강력한 후폭풍을 맞는다. 욕심 없이 느긋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나 평온한 생활을 즐길 수 있다. 23. 병과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 성욕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것이지만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금세 식어버리는 감정이다. 명예나 이익은 달콤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금세 몸이 건조하게 느껴진다.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병에 걸릴 때를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정욕이나 무욕, 명예욕 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인간답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 24. 소박한 생활을 한다. 느긋한 마음은 맛 좋은 고급 술을 마시는 여유로운 생활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콩죽을 들이키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정서나 운치를 느끼는 마음은 정적 속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그것은 필이나 검은고의 소박한 음색에서 태어난다. 진하고 강한 맛은 오래가지 않으며 소박함 속에 진실한 맛이 있다. 29. 주체적으로 산다. 굳은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을 추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유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다. 자주성이 부족하고 타인과 환경에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걸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며 일이 잘 되는데도 성공에만 집착한다. 이런 사람은 사소한 일에 얽매여 옴짝달짝 못하게 된다. 30. 끈질기게 노력한다. 노끈으로 나무를 오래 비비면 톱으로 하는 것처럼 나무를 자를 수 있다. 빗방울이 같은 자리에 오래 떨어지면 돌에도 구멍이 난다. 인간으로서의 정도를 배우려면 이렇게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한다. 물이 흐르는 곳에는 자연스레 도랑이 생기고 참외가 익으면 저절로 꼭지가 떨어진다. 인간으로서의 정도를 구하려면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기를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32. 인생에서 무언가를 조금만 줄이면 그만큼 세상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다. 타인과의 교제를 줄이면 그만큼 번거로움에서 해방된다. 또 말수를 줄이면 험담도 줄어든다. 생각을 줄이면 정신적인 피로도 줄어든다. 요령을 피우지 않으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되찾을 수 있다. 줄이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세상의 굴레로 얽어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70. 자신의 마음을 관찰한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잡념을 없애고 냉정하게 자신을 뒤돌아보면 마음의 참모습이 보인다. 기분이 느긋하고 침착해지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구속 없는 환경 속에서 담담하고 평온한 기분으로 있다 보면 마음의 참맛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본심을 알고 인간으로서의 바른 길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다. 71. 타인의 재능을 시샘하지 않는다. 한쪽 의견만 받아들이다가는 엉큼한 사람에게 속을 수도 있다. 지나친 자신감에 차 있다가 실패하면 안 된다. 자신의 장점을 자랑하며 타인의 단점을 폭로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타인의 재능을 시샘하면 안 된다. 72.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아도 모르는 척하고 다른 사람이 깔보거나 무시해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며 태연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런 태도는 인간으로서의 커다란 도량을 드러내는데 2배의 효과가 있다. 73. 깊게 생각하되 깊게 의심하지 않는다. 남을 곤경에 빠뜨리면 안 되지만 남 때문에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에게 띄우는 경고다. 남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을 키우기보다 차라리 남에게 속는 편이 더 낫다. 이는 지나치게 앞서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경고다. 이 2가지 경고를 늘 염두에 두면 확고한 판단력과 따뜻한 인간성을 두루 갖출 수 있다.